아니야, 온대. 빨리 준비해서 오겠다 했어. 어? 태연쌤? 오셨던 것 같은데? 내가 수업하고 있을 때 애들이 밖에서 태연쌤이다라고 했어. 응. 얘는 지금 뭐야? 올해 관광객이 A명. 그러니까 함수 fx가 x년 뒤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야. 맞죠?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지역의 관광객의 수가 올해의 6배가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니? 거짓말 치지 마. 도영이가 너 잤다는데? 자, 박민준 92쪽. 92쪽이야. 92. 잠깐만. 민준이 왔으니까 체크해. 자, 그러면 몇 년 후인지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n년 후라고 가정을 해봐. 그쵸? 그러면은 x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어야 돼? n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곱하기 자 1.07의 n제곱 얘가 자 올해의 6배가 된대. 올해의 6배. 근데 올해가 지금 몇 명이야? a명이잖아. 그럼 얘가 6a가 되는 거. 이 시점에 n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자, 그럼 양변에 a 날리죠? 그쵸? 그럼 1.07의 n제곱이 6이 되는 거. 자, 근데 이 상태로 우리가 못 구해, n의 값을. 그럼 양변에 뭐 취하면 돼요? 상용 로그. 로그를 씌우면 돼. 자, 얘한테도 로그 씌워봐. 그럼 로그, 자, 1.07의 n제곱이 로그 6, 요렇게. 그럼 여기 로그의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그냥 빠질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로그 1.07이 로그 6이랑 같은 거야. 그럼 n은 뭐가 돼요? 양변을 로그 1.07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n은 로그 1.07분의 로그 6이 되는 거예요. 네, 로그 1.07은 0.03이고 얘는 0.78. 그럼 약분하면 몇이야? 26. 그러니까 26년이야. 26년. 채점 다 해왔어? 오, 이거는 뭐야? 모르는 거야? 야, 박민, 너 RPM 로그 방정식 풀었어, 그러면? 그때 로그 방정식 안 배워서 안 풀었었잖아. 그래? 그럼 지금 애들 앞에 질문 받을 동안은 그거 잠깐 하고 있어? 어차피 맨 뒤에 그 2개밖에 없는 거지. 지울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화의 생산량이 현재의 2배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후인지 물어봤어. 그쵸? 너네 현재의 생산량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2개야. 현재를 A라고 가정하고 개월수를 X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원래 A가 있었는데 얘가 매달 5%씩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그럼 얘한테 뭘 곱하면 돼요? 아이고 1 플러스 0.05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거를 총 몇 개월 동안? X개월 동안. 그럼 이거의 X제곱이잖아. 얘가 결국에 자 현재의 2배가 된다며. 그럼 2A가 되는 시점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양변에 A 있으니까 얘 날려. 이거 계산하면 그냥 1.05의 X제곱이 2다 라는 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 취하는 거죠. 상용 로그 씌우면 로그 1.05의 X제곱은 로그 2가 되는 거야. 로그 2.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뺄 수가 있죠.
자, 앞으로 빼면 x 곱하기 로그 1.05가 자, 로그 2랑 같게 되는 거고 자, 양변을 로그 1.0으로 나눠. 그럼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로그 1.05분의 로그 2가 x가 되는 거지. 자, 1.05는 0.02가 되는 거고 얘는 0.3이죠. 그럼 둘이 약분하면 몇이에요? 15. 그래서 15개월이래요. 15개월.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네 92, 93에서 질문 있어? 앞에도 상관없고 90, 91. 예림이 질문. 얘들아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해. 넌 하지 말고. 이건 뭐야? 그냥 넘긴다 그러면? 후회하지 마. 자, 그럼 얘들아 96쪽 넘어가서 14번, 15번 볼게. 96쪽 넘어가서 14, 15. 자, 박민준 같이 보면 돼. 자, 얘 그냥 찢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요거 치환 이용할 거잖아, 그치? 얘가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야, 너네 로그 3의 27x인데 지금 진수가 27 곱하기 x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찢을 수가 있죠? 그럼 로그 3의 27 플러스 로그 3의 x니까 그냥 3 플러스 로그 3의 x라고 바로 써도 되겠니?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은 봐봐, 얘도 찢을 수 있지. 마이너스 2로 묶고 이것도 찢을 수 있잖아. 그러면 로그 3의 9 플러스 로그 3의 x 세제곱이지. 자, 로그 3의 9는 몇이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 세제곱이 된다고. 얘가 지금 10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인 3은 앞으로 뺄 수가 있죠. 요거 지워서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써줘. 야, 그럼 미지수를 뭘로 잡아야 돼? 얘들아? 로그 3의 x 자체를 t라고 치환하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잖아. 자, 좌변은 t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빼기 2 곱하기 얘는 3t 플러스 2 아니야? 3t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전개해보자.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에다가 자, 마이너스 2 분배. 그럼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 빼기 10. 얘가 0이 되는데 앞에 있는 6t랑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6t 날아가는 거죠. 그럼 t제곱은 뭐가 돼? 이도영. 자, 민준아 뭐라고? 5 나와. t제곱 5. 요렇게. 그럼 t의 값이 두 개가 생기잖아. 왜 뻥쳐? 잠깐만. 맞아? 그럼 얘가 루트 5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면 되겠죠? 예림아, 너 키 작은데 거기 뒤에 앉아도 되겠어? 자, 원래 t가 누구였어? 로그 3의 x지. 얘가 루트 5. 맞아요? 그리고 얘도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x는 뭐가 돼? 자, x는 3의 루트 5승. 3의 루트 5승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 것도 x값이 뭐예요? 3의
마이너스 루트 5승인데 그럼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 얘 알파 얘 베타라고 두면 얘네 둘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3의 0제곱 아니니? 그러니까 1. 응. 여기 앉아. 얘나 뒤에 앉아 차라리. 응. 그래? 그럼 여기 앉아. 이 키 큰 애들 뒤에 있으니까 그래. 여기로 와, 일로 와. 어. 지워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예리막 96쪽. 자, 15번도 볼게 한번. 얘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부등식. 그쵸? 왼쪽에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아래로 볼록은 2차 함수인데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돼. 그치? 크거나 같아야 돼. 2차 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죠. 그 말은 근이 없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는 거죠.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럼 너네 이거 판별식 했을 때 판별식 값이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그럼 얘네들 개수들만 적어봐. 너네 x제곱의 개수 몇이야? 1. 그리고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공식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치? 그럼 B'은 몇이니? 마이너스 로그 A가 되는 거야. 이민준. 그 다음 C는 뭐야? 뒤에 있는 상수항 전체잖아. 그럼 로그 A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그 짝수 공식 기억나지? 야, 어떻게 돼, 얘들아? 아, 잠깐만. 너네 이거 짝수 공식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되잖아. 그쵸? 기억 안 나면 그냥 그대로 해. 판별식. 그럼 B' 제곱하면은 얘는 결국에 로그 A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AC. 그럼 얘한테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플러스 로그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니? 그럼 이 판별식의 값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치환을 이용해야겠네, 너네. 그럼 로그 A를 뭘로 치환해? T라고 치환해. 자, 치환하면 어떻게 되니?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근데 원래 T가 누구였죠? 원래 T가 로그 A였잖아. 로그 A가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A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A의 범위? 그럼 얘네 양쪽의 것들을 전부 다 상용 로그로 바꿔줘야 돼. 그쵸? 로그 10의 몇 꼴로 바꿔줘야 된다고. 야, 로그 10의 몇이 마이너스 2죠? 100분의 1. 그쵸? 로그 100분의 1이 마이너스 2잖아, 얘들아. 그쵸? 얘는? 그냥 로그 10. 자, 중간에 있는 게 로그 A. 자, 그럼 밑이 같아졌고 얘가 1보다 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지. 얘는 A의 범위가 100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지금 작으면 되는 거지.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A는 뭐부터 뭐야? 1부터 10까지. 그럼 총 개수는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 야, 준은 언제 오냐? 진도를 그냥 나가버려야 되나? 그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뒤에 나가자. 얘들아, 98쪽 펴. 98. 야, 도영이랑 유나는 너네 중간중간에 모르는 개념 있으면 봐야 돼. 문제나. 오늘 105쪽까지 나가자. 105쪽. 자, 우리 98쪽 이제 처음 부분 쉬워. 너네 일반각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각의 정리는 애초에 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 그쵸? 자, 각의 정의가 뭐였냐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반직선. 그래서 지금 반직선 OX랑 여기가 O야. 반직선 OX는 대충 이렇게 생겼지. 그쵸? 빨리 와. 98, 98. 어? 서진이? 지금은 잘해줘야지. 잠깐만. 서진이는 26분? 등원. 아, 최준. 서진아 98쪽이야, 98쪽. 이거 지금 처음 진도 나가는 거거든? 일단 각의 정의 자체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었어.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반직선 OX랑 그리고 뭐 반직선 뭘로 보는 거야? OP로 보는 거야, OP. 요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요거를 각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자, 두 개의 반직선 OX, OP에 의해서 정해진 각의 크기는 자, 일단 우리 여기서는 이제 얘를 고정을 시킬 거야. 이제 OX를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 반직선은 고정. 그래서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작선. 자, 그 다음에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지금 고정된 값이 요 선이 시초선이야. 시초선. 얘가 시초선. 자, 그리고 막 요만큼 이동을 했잖아. 그쵸? 이때 생기는 요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경. 자, 시초선이랑 동경. 얘는 그냥 용어 정리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너네 각의 방향을 한번 볼 건데 동경 OP가 자, 동경 OP가 누구야? 얘죠. 얘가 자, 점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자,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이야. 내가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갈 거지. OX는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우리 앞으로 양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반대로 내가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 동경을. 그럼 방향 자체가 시계 방향이잖아.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음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양의 방향이면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음의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일반각은 뭐냐면 만약에 시초선 OX랑 그리고 뭐 이거 밑에 지울게.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자, 여기가 알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잘 봐. 요거 조금 암기를 해야 되거든? 요거. 너네 각 XOP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자, 요거예요.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 알파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잘 봐봐. 너네 만약에 알파가 30도라고 가정을 해봐. 30도라고 가정해봐. 근데 얘가 진짜 30도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한 바퀴 돌린 다음에 30도만큼 또 갈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한 바퀴에 몇이지 너네? 360이잖아. 그러니까 360 곱하기 1. 얘가 한 바퀴를 회전한다는 뜻이죠. 자, 한 바퀴를 회전한 다음에 30도를 더한 값이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바퀴 360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30도를 더한 거랑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일반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인데 몇 바퀴를 회전하고 알파만큼 갔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너네 거기 조그만 글씨로 알파의 범위 자체가 나와 있어, 여기. 자, 여기서 말하는 n은 바퀴수야. 그러니까 회전한 방향이랑 바퀴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알파 있죠? 얘는 보통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그러니까 너네 n 값은 바퀴수니까, 그러니까 몇 바퀴인지 보는 거니까 정수가 나와야 돼. 얘는 위치. 너네 동경 OP의 위치를 자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일단 시초선은 그대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 자, 시초선이 애초에 반직선 OX라고 나와 있죠. OX. 그럼 OX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플러스 35야. 그쵸? 그럼 양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35도만큼 회전을 시켜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35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자 4번 한번 봐봐. 4번. 얘는 마이너스 400도거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달렸다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400도만큼 회전했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봐봐.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뭐 해준 거야? 마이너스 40도만큼 회전을 해준 거야. 근데 얘가 양수든 음수든 360도를 회전을 하면은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0도 요거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원래 반직선 OX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마이너스 40도면 어디가 있어야 돼? 얘보다 아래쪽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00도. 그러면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다 이거는. 야 일반각꼴로 나타내래. 애초에 나와 있는 각이 얼마야? 몇 도야? 아이고. 나와 있는 각이 몇 도야 얘들아? 120도 아니야? 120도? 그치? 그러니까 몇 바퀴인진 모르잖아. 몇 바퀴인진 모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해? 3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20도. 얘를 더한 게 일반각이에요. 일반각. 바퀴수는 모르니까. 그다음에 자 14번도 한번 볼까? 14번? 14번도 얘가 지금 마이너스 960이거든? 자 어느 정도 이건 아는 게 좋아. 너네 여기다 적어야겠다. 뭐 360 곱하기 2부터 시작할게. 자 2를 곱하면 몇이야? 720이지. 자 360 곱하기 3을 하면 몇이야? 1080. 그치? 얘는 지금 마이너스 960이면은 얘 봐봐. 360 곱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한 다음에 얘한테 뭘 더한 거랑 같은 거야? 얘들아? 요 친구. 120을 더한 거랑 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 몇 바퀴 돌렸는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60을 총 n번 회전시키고 거기다가 120도를 더한 거랑 같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99쪽 넘어갈게. 자, 이제 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 각을 좌표평면 위에서 볼 거야. 사분면이 좌표평면 위에 있잖아. 그치?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각을 좌표 평면 위에서 정의를 했을 때 우리 아까 시초선이랑 동경이 있었지? 그쵸?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우리 시초선을 뭘로 잡을 거냐면 자 원점 여기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얘를 시초선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지. 좌표 평면에서는 이 노란색 선을 시초선으로 잡는 거야. 그럼 너네 동경의 위치가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자 여기 있어. 동경 OP가 여기 있어. 그럼 너네 요 각은 몇 사분면 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2사분면. 알겠죠? 그럼 동경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으면 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3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 위에 거는 그 방금 한 말을 하는 거고 밑에 사분면의 일반 각이라고 나와 있잖아. 만약에 얘가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어야 돼. 1사분면의 각. 그럼 얘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 어디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동경의 위치가. 맞아요? 그럼 0도보다는 어때야 돼? 세타 값이?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0이랑 같으면 안 돼. 너네 이렇게 좌표축 위에 있는 거는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정의를 못 하잖아. 그쵸? 근데 0도보단 커야 되는데 그럼 360 곱하기 n보다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보다 지금 작으면 되는 거예요? 9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90도도 너네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너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자, 2사분면의 각이어야 돼. 그러면 일단은 90도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각이. 맞아요? 그래서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얘보다는 세타 값이 커야 되는 거고. 자, 2사분면에 있으니까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 딱 여기였을 때 각이 얼마니? 여기였을 때. 180이지. 요때가 90도. 이때가 180. 270. 360.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세타가 3사분면의 각이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줄 거니까 360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럼 18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180보다는 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360 곱하기 n에다가 자, 여기가 270이었잖아. 27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자, 네 번째. 너네 세타가 4사분면이야. 팔 아파. 자, 4사분면이려면 270이랑 360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얘보다는 세타 값이 커야 되는 거고 얘가 결국엔 360 곱하기 n 플러스 360 얘보다는 지금 작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잘 봐봐 너네. 다음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 지금 물어봤잖아. 그치? 야 너네 410도죠? 410도. 야 410도 같은 경우는 자 360도를 한 번 회전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뭘 더한 거랑 같아? 50을 더한 거랑 같죠? 그치? 그러면 50이면 얘 어디야? 대충 여기 있겠네.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1사분면. 제 1사분면. 그 다음 820도 한번 보자. 820도. 자, 얘는 360을 최대 몇 번 돌렸을까? 한 2번 정도 돌렸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720도 아니야? 그러니까 720도에서 플러스 몇 만큼 더한 거예요? 100. 그럼 너네 100도만 보면 되잖아. 100도의 위치. 90보다 살짝 크네? 그쵸? 그럼 얘는 2사분면. 자, 이제 살짝 어려운 거 나가거든?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질 거야.
자, 애초에 세타 자체가 1사분면 각이라고 나와 있죠. 세타의 범위를 그러면 일반각 형태로 뭐 정의를 해주면 얘는 1사분면 각이려면 어때야 돼? 일단 360 곱하기 n보다는 세타 값이 커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지금 작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어디야? 자, 2분의 세타 보는 거 아니야?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야, 그럼 이 가운데를 2로 만들어줘야 돼, 2로.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게 되면 얘 약분하면서 결국에 180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값은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 자, 얘도 뭐 2로 약분하면 180 곱하기 n 플러스 45도. 그래서 여기 45도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봐봐. 너네 이거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보통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360도로 시작하잖아. 그치? 360 곱하기 n꼴로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가 180이야. 180. 그래서 여기를 360 곱하기 뭐시기로 바꿔주려면 자, 우리 n한테 뭘 곱해야 되니? 그러니까 180한테 뭘 곱해야지 360이 나와? 2. 그래서 n이 2k였을 때랑 그러니까 짝수였을 때랑 그리고 2k 플러스 1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첫 번째 만약에 n이 2k라고 생각해봐. 자, k는 당연히 정수여야겠지. 바퀴수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2k 집어넣어봐. 2k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k 집어넣으면 360 곱하기 k가 되잖아. 360 곱하기 k가 되는 거고 뭐 중간 거는 애초에 n이 없으니까 2분의 세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똑같이 360 곱하기 k에다가 플러스 45도를 더한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각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45도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0도랑 45도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1사분면. 근데 우리가 짝수만 보면 안 되겠지. n이 홀수였을 때도 봐야 되니까 n 자리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야. 2k 플러스 1. 마찬가지로 바퀴수니까 k는 정수. 너네 무조건 서술형 나왔을 때 요거 범위 적어줘야 돼. 정수다 이런 거. 자, 그럼 얘 집어넣어보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건 식을 일단 쓸게. n자리 대신에 우리 2k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여기가 2분의 세타 되는 거고 얘도 자, 180 곱하기 2k 플러스 1 플러스 45도가 되는 거 맞죠? 야, 이거 분배하면 어떻게 돼? 분배하면 360도 곱하기 k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180도가 빠져나오죠? 중간에는 그냥 2분의 세타. 야,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해봐. 어떻게 돼? 360 곱하기 k에다가 플러스 자, 180 플러스 45니까 얘는 225도가 되겠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각의 형태가 되어 있죠? 그치? 그럼 우린 뭐랑 뭐만 보면 돼? 180이랑 225. 180이랑 225 사이면은 얘는 몇 사분면? 3사분면. 잠깐만.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1사분면 나왔지? 그래서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의 각이다. 네모 박스 채워. 일단 요거는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23번 풀어보자. 23번. 자, 23번 아직 안 됐으면 보자. 응? 응? 구했어? 또는 못 또는. 아휴. 그래, 같이 보자 그러면. 얘들아, 자, 준우야, 너를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 자, 우리가 각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 그 표시를 해줘야 돼. 응?
자, 만약에 여기 있으면 0도죠. 그치? 준호야, 여기 있으면 몇 도야?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그쵸?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으면 1, 4분면의 각이고, 여기 있으면 2, 4분면의 각, 얘는 3, 4분면, 얘는 4, 4분면의 각이에요. 자, 그래서 세타 자체가 지금 얘들아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지?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세타의 범위가 일단 360도만큼 몇 번 회전했는지 몰라. 그쵸? 360 곱하기 n에다가 2, 4분면의 각이려면 90보다는 지금 커야 되는 거고 18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90,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까지. 이게 세타의 범위.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3분의 세타라며. 3분의 세타. 야, 그럼 이 가운데를 3분의 세타를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양변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3으로 나눠봐. 어떻게 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자, 여기는 3분의 세타. 얘는 12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60도가 된다고. 맞아? 근데 우리 보통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몇 바퀴를 회전하고 그만큼 갔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처럼 360을 있으면 한 바퀴죠. 그쵸? n자리에 1 들어가면 한 바퀴, 2자리 들어가면은 2가 들어가면은 두 바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120도야.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각을 구분하기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를 360도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 n은 뭐가 돼야 돼? 120한테 뭘 곱해야지 360으로 시작하죠? 3. 그러니까 3K를 곱하는 거야. 3K를 넣는 거야. 자, n자리에 3K를 넣어. 자, 옆에다가 뭘 적어야 돼, 너네? K는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 왜냐면 여기 있는 n은 바퀴수니까. 자, 3K 집어넣어봐. 그러면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고. 자, 얘는 3분의 세타. 얘도 n자리에 3K 집어넣으면 360 곱하기 K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바퀴수야, 바퀴수. 360 곱하기 K는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되니? 뒤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얘가 몇 바퀴 회전하고 얼마만큼 갔는지를 보는 거야. 야, 30도랑 60도면은 어디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제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얘가 n이 3K로만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뒤에 3K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3K 플러스 2일 수도 있는 거고. 옆에다 K는 정수 적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럼 3K 플러스 1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120 곱하기 n자리에 3K 플러스 1. 자, 거기다가 플러스 30도까지. 자, 3분의 세타 하고 여기도 자, 120 곱하기 3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60도. 자, 분배해봐. 자,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360 곱하기 K에다가 플러스 120 플러스 30이죠? 그럼 150 아니야? 자, 중간은 그대로 3분의 세타. 야, 얘도 분배하면 어떻게 돼? 360 곱하기 K에다가 플러스 120에다가 60도 하니까 180이지. 내가 말했잖아. 앞에 있는 거는 바퀴수라고, 바퀴수.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것만 보면 돼. 이 150이랑 180 사이면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몇 사분면이야? 얘는 제 2사분면. 아,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갈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1 했으니까 n자리에 3K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너네 K는 정수. 할게. 그러면은 얘는 120. 자, 120 곱하기 n자리에 3K 플러스 2를 넣는 거기다가 플러스 30. 자, 얘 오른쪽도 똑같이 n자리에 그냥 3K 플러스 2 넣는 거야. 거기다가 60도.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거는 쉬운 편이야. 너네 뒤에 사막함수 나가면 큰일 나. 뭐? 그러니까 앞에가 여기가 3K로 시작하는 거지. 그럼 3K로
봐봐. 3K, 그럼 3K로 시작하는 거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뭐 3K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는 결국에 3으로 묶이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의 배수는 어차피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그냥 이제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지워도 되니? 응. 자, 그럼 이거 분배해보자. 360 곱하기 K에다가 플러스, 야, 240에다가 지금 30 더하는 거 아니야? 그쵸? 270. 여기는 3분의 세타. 얘는 뭐 360 곱하기 K에다가, 자, 240에다가 60 더하면 300 이렇게 되죠? 그럼 뒤에 있는 거 270이랑 300 사이에 있으면 얘는 몇 사? 그럼 누구누구 오냐? 1, 4, 2, 4, 4, 4. 3K 플러스 3은 하면 안 돼. 애초에 여기 포함된다고, 첫 번째 경우에. 아니야. 어? 50분이라고 벌써? 아씨. 그래, 잠깐 쉬어. 얘들아, 100쪽 피자, 100. 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한번 볼 건데, 제 핸드폰 옆으로 던져놔. 가방 안에 집어넣어. 아휴.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제 유형 문제들 보면은 총 케이스들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 식으로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봐. 너네 일치하는 경우야. 그냥 그림 안 그릴래. 자, 이 그림대로 봐봐.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바퀴수는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P라는 애는 한 바퀴 돌리고 Q라는 애는 두 바퀴 돌려서 여기에 위치하는 걸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야, 빨리 봐봐. 그럼 너네 동경 OP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일반각. 얘들아. 그래, 360 곱하기 n. 잠깐만. 자, 봐봐. OP. 이거를 일반각에 이래 안 되겠다. 자, P 먼저 한번 볼게요. P랑 Q 나와 있지. 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일단 360 곱하기 뭐 얘는 M이라고 쓸게. M. 뭐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적어놔. 그 다음 얘는 360 곱하기 뭐 n이라고 써놓고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얘네들 동경이 일치한다며. 그럼 바퀴수는 달라도 뒤에 있는 각도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맞죠? 그럼 우리 얘랑 결국에 같다라는 방정식이 세워진단 말이야. 봐봐.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얘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거랑 같다고. 그럼 여기 알파 날라가잖아. 맞죠? 그럼 넘기면 뭐야? 360 곱하기 m-n인데 그냥 어차피 너네 얘 m이랑 n은 바퀴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n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너네 이거 식은 그냥 상관이 없고 그림으로 그냥 바로 접근해. 만약에 자 요렇게 동경이 있어. 요만큼이 P의 동경인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베타는 한 바퀴 더 돌릴게. 얘가 베타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 요거 알파랑 베타를 빼면 어떻게 돼? 알파랑 베타를 빼면 지금 여기 부분이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한번 없애게 되면은 360도를 n번 회전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이 된다. 얘네들의 차가. 자, 그 다음에 옆에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하나는 여기 베타만큼 간 거고, 자, 다른 하나는 이렇게 y는 x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게 알파라고 생각을 해. 그럼 너네 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그럼 180이지. 그쵸?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80도야. 근데 얘도 몇 번 회전했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얘도 자,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이 베타라고 생각하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요만큼이 알파라고 한번 생각을 할게. 그러면 너네 이 빨간색 베타의 그 간격이랑 여기랑 어때? x축 대칭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 밑으로 옮겨놓고 보면은 너네 노란색이랑 빨간색 더하면 뭐가 나와? 36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합을 구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곱하기 n이 된다.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그림을 그냥 그대로 그려놓으면 돼요. 지금 여기가 자, 베타만큼 회전을 한 거고,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너네 여기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베타를 열로 옮겨주게 되면 너네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합치게 되면 몇 도야? 180. 그래서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360 곱하기 n에다가 180만큼 더해준 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 이렇게 y는 x가 있어. 그래서 뭐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가 q. 요만큼이 베타야. 그 다음에 알파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아이고 요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 베타 자리를 옮겨봐.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베타의 위치를 열로 옮겨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몇 도가 나와? 90도.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9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너네 외우지 말고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보면 바로 풀려.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거 문제 보면서 알려줄게. 봅시다. 자, 얘는 24번 한번 보면은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죠. 자, 동경이 일치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2개 그릴 건데 자, 요만큼이 세타라고 생각을 해봐. 자, 요만큼이 세타. 자, 그 다음에 몇 바퀴 돌렸을 거 아니야? 얘를 4세타라고 가정을 해. 그럼 얘네는 더해야겠니? 빼야겠니? 빼야겠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에서 이 빨간색만큼을 빼야지만 둘이 더했을 때 뭐 나와? 360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4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자 360인데 얘를 지금 몇 번 회전했는지 모르니까 곱하기 n까지. 자, 그리고 서술형에 적을 때는 n은 정수라고 꼭 적어 넣어야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뭐야? 3세타죠. 3세타가 360 곱하기 n.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20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0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기 너네 세타의 범위가 0부터 180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세타 자리에 지금 누굴 집어넣으면 돼? 120 곱하기 n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20 곱하기 n 자체가 0도보다는 크고 그리고 18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n의 범위는 뭐부터 뭐야?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양변을 180으로 나눠. 근데 너네 도도 이거 단위끼리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는 이제 안 쓸게. 그리고 요거 1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3.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했죠? 자,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는 거야, 1. 1. 그럼 n자리에 1 넣으면 세타값 몇이니? 120도. 129번 풀어보자. 129래. 29번. 29번. 아니, 내가 이거 외우지 말고 그림 그리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외우면 머리 아파. 그래서 너네 삼각함수는 최대한 안 외워야 돼. 봐봐. 이거 세타 범위 신경 쓰지 않고 그림만 그릴게, 얘들아. 세타 범위 신경 안 쓸게.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 얘가 y축이지. 그치? 그러니까 한 동경을 얘라고 봐. 요걸 세타라고 잡는 거야. 얘가 세타. 자, 그리고 그럼 다른 동경은 어디 있어야 돼? 야, y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 세타가 되는 거지. 야, y축 대칭이니까 결국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어때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세타를 여기로 옮겨주라고, 여기 세타. 그럼 세타랑 5세타랑 더하면 뭐가 돼? 6세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빼가지고 뭐 360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가 이런 애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더하는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둘이 더하면 6세타가 되는 거고, 자, 6세타가 지금 얘네들 더하면 180이죠? 네,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세타만 남기려면 양변을 6으로 나눠야겠죠? 자,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30 이렇게. 세타 자리 집어넣어. 자, 270. 얘들아, 여기다 n은 정수 적어놓고. 자, 얘는 270보다는 커야 돼, 세타가. 근데 세타가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였잖아. 여기는 360도. 자, 일단 양변에다가 30도씩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30도 빼면 뭐야? 240도. 여긴 60 곱하기 n. 여기 30도 빼면 330도. 자, 그 다음에 n만 남기려면 양변을 60으로 나눠야겠지. 자, 60도로 나누면 여기는 이제 도가 안 붙어. 단위끼리 약분되니까. 그 다음 여기 n. 여긴 뭐가 돼? 자, 6분의 3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3으로 나누면 2분의 11 이런 식이 되네? 야, 2분의 11 같은 경우는 너네 5점 뭐뭐 아니니?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4부터 2분의 11까지 속하는 n의 값은 뭐가 돼요? n은 5. 지금 뭘 구하래? 뭐 구하라고 나와있냐? 세타값 구하는 거야? 맞죠? n자리에 5를 집어넣어, 여기. 5 집어넣으면 뭐예요? 6, 5, 30. 그러니까 300에다가 30 더한 3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봐야 돼. 그리고 30번도 그림만 설명해주자면 30번도네. 그러니까 푸는 건 니네가 풀어. 뭐지? 너네 30번 문제 보면 얘도 대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쵸? y는 x. 그림만 설명할 거야.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놔. 이 그려놓고 지금 세타랑 이 세타가 y는 x 대칭이래. 그러니까 y는 x를 그려놔, 여기. y는 x. 그리고 그림을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야지만 너네가 좀 이해하기 쉬워. 얘가 뭐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x축에 조금 달라붙도록 이렇게 그려볼게. 얘를 세타라고 잡아. 요걸 세타. 요걸 세타. 자, 그러면 너네 이 세타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y축에 붙겠죠.
몇 시야? 여기에요. 응. 저기 앉아, 저기.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2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두 각을 빼야겠어, 더해야겠어? 더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뺀다고 해가지고 한 이 부분만 남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세타랑 여기 각이랑 똑같으니까 더하는 거야. 그래서 3세타는 자 이거 몇 도야 총? 90도죠? 9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그래서 얘처럼 방법 똑같이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호두법 한번 보자. 이도영? 응? 어쩌라고? 아니, 아니. 근데 뭐? 진도 나가야지? 응. 그건 개념만 나가면 되지, 오늘. 요거랑 뒤에. 응. 그래서 다. 그래. 그래야지 뭐. 안 돼. 재촉하지 마, 이씨. 야, 얘는 이제 너네 호두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여기 예빈아, 너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너 숙제 안 했지? 전에 거 일단 풀고 있어. 자, 60분법.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표현했던 방법이야. 그러니까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호두법은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봐봐. 호두법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자, 요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줄 거야. 호가 뭔지 알지? 너네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요 길이를 호라고 하잖아. 요거 호야, 호. 맞지? 그러니까 얘랑 이 반지름이랑 길이가 같을 때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준 거라고. 여기 길이가 지금 R이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R이잖아. 맞아요? 자, 이때 자, 중심각의 크기. 요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도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때 일정한 각의 크기를 우리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거든? 잘 봐. 이 그림 봤을 때 이 각의 크기 있지? 얘를 우리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1라디안.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 파이분의 180도랑 같다. 그럼 양변의 파이를 곱해봐봐. 자, 라디안은 그냥 이제 안 쓸게. 양변의 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는 결국에 뭐랑 같아? 180도. 그래서 너네 이제 뭐 밑에 호두법 문제 풀 때는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파이는 180도랑 같다. 알겠니? 자, 그럼 이걸 알고 우리가 호두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만약에 30도라고 가정을 하잖아. 30도. 자, 얘는 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봐봐. 너네 1라디안에 파이분의 180도죠. 그쵸? 그럼 1도면 뭐야? 1도. 봐봐. 양변에 파이 곱하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럼 1도면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1도에 자 180분의 파이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지금 30도가 됐잖아? 그럼 양변에 몇 배 하면 돼? 30배. 그럼 얘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30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 약분되지. 그럼 30도는 결국에 6분의 파이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아까 파이는 180이라고 했잖아. 파이 자리에 180도 집어넣어 봐봐. 그럼 약분하면 뭐가 돼? 30도가 되는 거 맞지?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래. 그러니까 얘 한 것처럼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3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180분의 파이. 알겠죠? 그럼 얘는 여기가 90이니까 90에다가 뭘 곱하면 돼? 야, 90한테 뭘 곱하면 돼? 얘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랑 얘가 약분이 되면서 뭐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알겠죠? 파이는 180이야, 얘들아. 180. 그럼 얘도, 야, 150 곱하기 뭐 하면 돼? 18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얘 약분해봐. 그럼 6분의 5파이. 음수일 때도 그냥 뭐 마이너스 있는 상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반대로 우리 뭐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도 붙여가지고 쓰는 방법이죠. 그쵸? 그럼 내가 아까 파이는 뭐랑 같다 했어? 180도랑 같다고 했잖아. 얘는 이제 단위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3분의 180도. 약분하면 얘는 60도 이렇게. 그래서 너네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는 단위를 안 써. 얘들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단위를 안 쓰는 거고 반대로 그 호도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를 60분법으로 나타낼 때는 단위를 꼭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보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파이가 뭐라고? 180. 자, 둘이 약분하면 뭐예요? 45도지. 45도 곱하기 7 하니까 마이너스 315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뭐 48번, 49번 이런 것들도 자, 얘를 일반각꼴로 만들어 달래. 일반각꼴로 나타내고 얘가 몇 사분면인지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 그치? 너네 EN 파이 같은 경우 얘 뭐야? 360이잖아. 그러니까 몇 바퀴 회전했는지 그걸 보는 거야. 왜냐면 EN 파이는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지. 그럼 2파이가 360이니까 360도 곱하기 n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의 형태를 지금 호도법으로 바꿔서 쓴 거라서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2n파이 플러스 5분의 8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일반각으로는. 그럼 360 기준으로 얘가 5분의 8파이를 갔어. 자, 5분의 8파이는 5분의 8 곱하기 180도 아니야? 얘 약분하면 몇이야? 36이지. 그럼 36이랑 8 곱하면 몇이니? 288? 뭐야, 아니야? 36 곱하기 8? 68에 48. 83, 24, 288 맞는데? 맞죠? 288이면 얘 어딨어? 여기 270도죠, 얘들아. 270도보다 살짝 큰 거, 4사분면.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너네 이제 도는 거의 안 쓰고 거의 다 대부분 문제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풀어. 이거 익숙해져야 돼.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자. 102쪽. 자, 여기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부채꼴을 다 하나 그려볼게. 부채꼴.
자, 요거 정리를 하면은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와 있고,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나와 있죠.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체를 l이라고 나타내는데. 자, 요 넓이 자체는 s야. 넓이는 s.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너네 저거 호의 길이를 표현을 해줘야 돼. 중심각의 크기로. 자, 첫 번째 공식 자체가 l이 뭐야? r 세타랑 같다라는 식이죠. 근데 얘가 왜 그런 거냐면 너네 비례식을 이용해서 보는 거거든? 얘는 어찌됐건 호란 말이야. 야, 호는 원주의 일부분 아니야? 맞죠? 호는 원주의 일부분이야. 원주는 원의 둘레잖아.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원의 둘레는 몇이에요?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r이잖아. 그럼 원의 둘레는 뭐야? 2파이r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호의 길이 대 원주야. 그래서 L 대 2파이r. 얘가 지금 뭐랑 같냐면, 자, 여기가 세타야. 세타 대 호의 길이가 L이었을 때 각의 크기가 세타였잖아. 자, 그리고 너네 여기 원주였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뭐가 돼? 360도가 되죠. 근데 360도는 너네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랑 같으니까. 자, 비례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L 곱하기 2파이가 결국에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랑 같은 거 맞니? 그럼 양쪽에 2파이, 2파이 날라가죠. 여기 있는 2파이, 2파이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L은 결국에 뭐랑 같다? R 세타랑 같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네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은 좀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자,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고, 뭐 두 번째는 2분의 1 rl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도 비례식 이용해서 푸는 거야. 비례식 이용해서. 자, 얘는 넓이로서 접근을 하는 거지, 얘들아. 넓이. 얘들아, 이거 넓이로 보는 거 맞지? 자, 요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가정을 할게. 자, s라고 했으면 너네 전체 넓이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럼 원의 넓이는 뭐가 돼요? 파이 r 제곱되는 거 맞니? 파이 r 제곱?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랑 같아? 똑같이 세타 대 2파이랑 같은 거 아니야? 봐봐,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가 s였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잖아. 그쵸? 그리고 얘는 원 전체죠. 원 전체로 들어가면 중심각의 크기가 뭐가 돼? 360. 그러니까 2파이가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s 곱하기 2파이가 뭐랑 같아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랑 같은 거 맞니? 그럼 얘 약분해봐. 여기 있는 뭐 2파이 약분하면 여기 뒤에 2파이분의 뭐식이 이렇게 달려있겠네. 그럼 s는 뭐가 돼? 약분하면 파이 날라가지. 맞아? 그럼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공식은 뭐냐면 너네 앞에서 호의 길이가 뭐였어? r 세타였지. 그치? 요거 좀 찢어주면 돼. 잘 봐봐.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세타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r 세타가 누구였어요? l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r l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공식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알면 2분의 1 rl을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뭐 호의 길이는 모르는데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 그럼 이 첫 번째 공식 사용하면 돼. 그럼 52번 한번 보자, 얘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꼴이래. 그쵸? 자, 호의 길이 공식 뭐였어, 얘들아? r 세타였죠. r 세타.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 3이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둘이 곱하면 파이잖아, 호의 길이. 자, 그 다음에 넓이는 뭐예요? 넓이. 공식 자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었어? 뭐 l 써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거 약분하면 뭐가 돼?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공식에 그냥 대입하는 거여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 한번 너네 61번 풀어보자. 못 풀었어? 60일인데 얘들아, 야 이거 못 풀면 안 돼. 너네 이거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48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영이가 비웃잖아 지금. 아니 왜 그래 진짜 얘들아 이거. 야 지금 중학생 애들한테 당장 이거 시켜봐요. 다 풀어. 자, 야 일단은 너네 공식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 중심과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타로 바꿔. 세타가 지금 6분의 5파이라는 얘기고, 자 넓이는 S죠. 넓이는 3분의 20파이라고. 맞아요? 자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쵸? 집어넣으면 되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3분의 20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세타는 뭐야? 6분의 5파이지. 얘한테 R제곱을 곱한 거랑 같은 거 아니니? 그럼 양변에 여기 파이 날라가잖아. 응?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12분의 5지. 12분의 5. 여기 곱하면 몇이야? 5분의 12를 곱하면 되지. 얘 날리고. 그럼 얘 16 되네. 그쵸? 그럼 16이 R제곱이야. 그럼 반지름이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반지름은 4예요. 4. 자 그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R세타잖아. 얘는 6분의 5파이 곱하기 4. 자 약분하면 자 3분의 10파이 이렇게. 얘들아 대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알지? 예. 애들아 오늘 무조건 복습해야 된다. 자 102쪽까지 숙제예요. 102쪽.